에이, 오늘은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이번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 복잡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코드 짤 적에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헷갈릴 정도로 코드를 짜면 그 코드를 잘못 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뭘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코드를 짤 정도면 코드 스트럭처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LEGB 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LEGB는 별거 아니고 그냥 어떤 오브젝트를 찾는 순서입니다. 로컬 스코프에 있는 걸 먼저 찾고요. 로컬 스코프에 오브젝트가 없으면 인클로징 스코프에서 찾고, 인클로징 스코프에서 없으면 글로벌 스코프에서 찾고, 글로벌 스코프에서 없으면 빌트인 스코프에서 찾아요. 그래도 없으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코프에서만 작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자, F를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F가 두 개는 함수고 하나는 변수예요. 그랬을 때 F를 프린트하면 뭐가 나올 건지, F를 엑스큐션해서 프린트하면 뭐가 나올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가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 있는 F가 첫 번째 F인지 두 번째 F인지 세 번째 F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2하고 3? 그러니까 여기서 2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3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F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그걸 오버라이드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가 그걸 또 오버라이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F는 세 번째 F가 F예요. 그래서 프린트 F 하면 함수가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엑스큐션이 돼서 프린트가 되면 3이 엑스큐션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롱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약간 또 바꿔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디서 에러요? 예, 마지막 줄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엑스큐션이 일어나요. 뭐가 될까요? 예, 요거는 2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에러가 나올 겁니다. 2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나와요. F는 2인데 인테저 타입인데 그걸 콜을 했거든요. 콜러블이라는 건 펑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테저는 콜러블이 아니죠.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nteger object is not callable. 그 얘기는 2라는 거는 인테저인데 인테저를 함수처럼 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LEGB인데 그냥 글로벌 스콥에서만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오케이. 요거는 베리어블, 함수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클래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 한번 해보죠. 오케이, 클래스 parent 클래스가 있고요. child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던더 이닛이 있는데 self first last 해서 self name은 last 가지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오브젝트는 child인데 first name은 저 이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last name도 저 이름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child 클래스에 승철리라고 집어넣어줬고 그러면 name으로 last를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A의 name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번에는 parents 클래스의 self name을 정했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child 클래스의 self name이 있고요. parents 클래스의 self name이 있어요. 그러면 A name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리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이번에는 sup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child class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던더 new가 작동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던더 init이에요. 그래서 여기 던더 init이 실행이 됐는데 그러면 self name을 last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슈퍼해서 여기 슈퍼할 때 셀프가 안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슈퍼해서 던더 이닛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요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 네임이 승철 리가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게 오버라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셀프 네임이 리였는데 그거를 오버라이드해서 승철 리로 바꿔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child가 있고요. child class가 있고 여기에 parent class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self.name이 맨 처음에 리였죠. 그죠? 근데 parent 클래스에서는 self.name이 승철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child 클래스에 있는 attribute가 self name이고 parent 클래스에 있는 self name은 승철이가 아니에요. 요게 아닙니다. 처음에
실제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요게 써졌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요 어트리뷰트가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요게 self.name 요게 승철 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ttribute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처음에 attribute가 child class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슈퍼를 통해서 요게 작동되면서 셀프 네임이 승철 리가 됐는데 그게 요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고 요 child 클래스에 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A에 dig이라고 있어요. 넌더 dig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요게 어트리뷰트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트리뷰트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요 리라는 셀프 네임 이퀄 리라고 그런 게 요 차일드 클래스 인스턴스에 dig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셀프 네임이 리였는데 슈퍼를 통해서 이게 작동이 되면서 여기서 셀프 네임이 승철 리로 바뀌었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 차일드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에 child가 있고요. parents 클래스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self name equal 리라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child 클래스에 속할 거예요. 근데 내가 슈퍼를 통해서 self name을 equal 승철 리라고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페어런츠 클래스에서 정의했다 손 치더라도 그 어트리뷰트는 차일드 클래스의 딕셔너리에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오케이. 오케이. hello. 네, 메소드인데, 아니?
어떤 메소드냐면 음, 아, 프로퍼티 메소드, 프로퍼티 메소드를 써서 hello라고 리턴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퍼티 함수에다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마치 어트리뷰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hello 그러면 hello가 나오겠죠? 그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는 안 헷갈리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hello 오케이. 자, hello라는 프로퍼티가 child 클래스에도 있고 parents 클래스에도 있어요. 근데 child 클래스에서는 hello고요. parents 클래스에서는 hello 승철이에요. 그러면 hello a dot hello 하면 뭐가 나올까요? hello, hello.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안 헷갈리죠?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코드를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헷갈리게 짜면 안 돼요. 오케이. 어, hello setter. 오케이. 그러면 헬로하고 누구한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헬로 킴 하면은 헬로 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헬로 네임 하면 원래는 헬로 승철이었는데 그걸 헬로 킴, 뭐 헬로 리, 뭐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헬로 네임, 헬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네임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 오케이. 오케이. 좌우지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패스라고 할게요. 자, 요거 없이 다시 돌려볼게요. 요거 없이 돌려볼게요. 그러면 헬로가 나오는 거였죠? 그죠? 요거 헬로 나왔어요, 아까. 그죠? 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로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child 클래스에서도 헬로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parent 클래스에도 헬로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랬더니 child 클래스였으면 헬로가 나오고 parent 클래스였으면 헬로 승철 2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헬로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헬로가 나오면 저거 안 물어봤겠죠? 예, 돌려봅시다. 어? 어? 왜 써? 어? 내가 이해한 거랑 다른데?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 챗GPT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MRO를 체킹을 해야 돼요. 이게 Method Resolution Order예요. 오케이? 그래서 child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parent, 그 다음 object예요. 오케이? 이게 Method Resolution Order예요. 근데
지금 요게 프로퍼티고요. 오버라이드가 생겼군요. 오버라이드가 생긴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로라는 프로퍼티가 페런츠의 클래스에 있는데 그걸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MRO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priority라는 게 뭔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게 그 클래스에서 attribute를 찾고 메소드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베리어블이나 펑션들이 찾는 방법이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순서로 찾듯이 클래스에서 이 어떤 메소드나 attribute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MRO고요. 그 다음에 MRO 순서를 찾는데 prior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MRO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설명하다가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챗GPT랑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찾는 방법이 C3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이해를 하면 MRO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그젬플을 보죠. 요 이그젬플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D가 있고요. D가 B하고 C를 이네리트하고 B하고 C가 A를부터 상속을 받네요. 이걸 다이몬드라고 부릅니다. 예, 그랬을 때 요거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지금부터 계산을 할게요. 예, 제가 손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그걸 맞춰 봅시다. 그러면 이걸 점화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LD가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LD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C3의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D 플러스 merger LB LC 그다음에 BC 이렇게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그래서 요 BC 순서고요. 요거는 B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고요. 요건 C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래서 요 예. 오케이.
그래서 B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BA죠. 요거는 심플하게 BA입니다. 이거는 BA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C는 CA. 그래서 이 D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D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걸 어떻게 머징을 시켜주냐면 요거를 뽑아요. 제일 앞에 거를 각각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거를 뽑아요. B, C, A가 뽑히죠. 그러면 여기는 테일이 A고요. 요거는 테일이 A고 요거는 테일이 C입니다. 그래서 요 B, C, A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거에 테일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테일 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뽑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C도 여기에 테일 부분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B가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 D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여기는 B가 생략됐고 여기 B가 생략됐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D 다음에 B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D 다음에 B가 들어갔고요. 머징 해야 될 게 머저에 들어간 게 A가 남았고 그 다음에 CA가 남았고요. C가 남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요거는 A고 테일 파트는 없고요. 요거는 C고 테일 파트는 여기고 여기가 C고 테일 파트는 테일 파트는 여기 A고.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가 헤드고요. 나머지가 테일이고 CA가 있으면 C가 헤드고 나머지는 테일이고 C가 있으면 C가 있고 나머지는 테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 부분에서 어떤 테일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A는 여기 테일에 있기 때문에 A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C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C가 그 다음 붙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날라갔고 요것도 없고 이제 A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한번 더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A의 레졸루션 리니얼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A 플러스 merge B
C, D, B, C, D. 오케이. 오케이. B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BF죠. 그죠? 요거는 BF. 그 다음에 C의 레졸루션 오더는 CEF죠. 이건 CEF. 그 다음에 D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DEF예요. 이거는 DEF. 오케이. 그러면 자 헤드 부분만 보면 BF 그 다음에 C, EF 그 다음에 D, EF 그 다음에 B, CD 이렇게 돼요. 헤드 테일 부분. 그래서 헤드 부분 중에서 어느 테일에도 안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B가 어디에도 안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들어가고 D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B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B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B가 선택이 되면 여기는 변한 게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F가 되고 여긴 변함은 없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헤드 부분에서 테일이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EFD, DF 가만 있어요. EF GEF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테일에 F도 테일에 들어가 있고요. D도 테일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C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C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C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C 부분이 날아가고 E, D E,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테일이 안 들어가는 게 테일이 지금 EF거든요. E가 안 되고 F가 안 돼요. 그러니까 D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D는 이제 요거는 다 끝났고 여기 D 끝나고 E가 빠지고 그러면 지금 F는 안 되고 E가 되죠. E, F.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찾겠다 하는 거냐면 처음에 A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찾고, 오케이. A에서 찾고, 그 다음에 B에서 찾고, C에서 찾고, D에서 찾고, E에서 찾고, F에서 찾고. 이런 순서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찾는데 상속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만들 수 없게 코드가 짜여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method resolution order is not consistent,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 conflict가 생기면 여기 type error가 발생하고요. cannot create a consistent method resolution order. 이렇게 돼요. 그걸 물어봐야겠네. 헤드가 지금 헤드가 정확하게 하나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찾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를 찾아서 그 restriction 그러니까 테일에 들어가지 않는 헤드를 찾아서 계속 add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스텝에서 두 개의 헤드가 그 restriction을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헤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오케이. 여태까지는 헤드가 리스트릭션을 만족하는 헤드가 하나씩만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씩 집어넣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클래스 상속하는 클래스를 이상하게 짰다는 얘기고 두 개의 헤드가 그 리스트릭션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두 개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건데 파이썬이 토폴로지컬 소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핸들링을 한다고 그러군요. 예. 어찌됐든 아까 그 C3 리니얼라이제이션 할 적에 우리가 헤드를 못 찾으면은 그때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 헤드가 하나면 오케이고,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이 토폴로지컬 소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있고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메소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뭔가를 계산하면서 코드를 짠다는 거는 지금 클래스 스트럭처가 개판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게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이 똑같은 놈이 잡혔어요. 똑같은 게 하나는 메소드고 하나는 어트리뷰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어떤 걸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이그젬플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디다 썼더라? 오케이. 여기 보면 함수가 있고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클래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는 어트리뷰트로 f가 있는 거고 하나는 메소드로 f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콜한 놈이 어트리뷰트인지 메소드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한번 코드를 짜보죠. 예를 들어서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아주 심플하게 차일드 클래스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차일드 클래스 하나만 생각을 하고요. first last name self f라고 그러겠습니다. self f가 last고요. def f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코드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f가 두 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attribute고요. 하나는 method예요. 그러면 내가 a.f라고 했을 때 이놈이 attribute인지 이놈이 method인지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오케이. 지금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로 보면 같은 오더에 있는 거예요. child class. 그죠? 근데 이 child class에 보면 attribute f가 있고요. method f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f 그러면 method를 부른 건지 attribute를 부른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priority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F 해서
리라고 나왔고요. 그 얘기는 지금 attribute로 인식을 했다는 거고, 그 attribute를 가로치고 가로 닫고 하니까 이거는 이게 string인데, 지금 AF는 string인데 string을 함수처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string object is not callable, 요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prior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method resolution order라는 개념도 있고 prior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priority는 어떻게 되냐면 attribute가 있고요. 이게 2번 priority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1번. 그래서 여기 non data 오케이. 좀 심플하게 쓸게요. 4번은 클래스 어트리뷰트입니다. 여기는 3번은 메소드들이에요. 메소드. 오케이. 1번이 뭐냐면 데이터 디스크립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attribute하고 method하고 경쟁을 한 거예요. 경쟁을 해서 봤더니 attribute가 method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RO로 보면 같은 레벨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attribute를 봤더니 prior attribute를 봤더니 attribute가 method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attribute가 실행이 된 겁니다. 오케이? 클래스 attribute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디스크립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depth 오케이. 여기 밑에다 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attribute고요. 하나는 property decorator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돌려보죠. 네. 스펠링 에러군요.
어우. 오케이. 지금 이슈가 뭐냐면 지금 요 셀프 F를 프로퍼티로 인식을 했네요. 그러니까 F를 프로퍼티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하려면 세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터가 없네요. 그죠? 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하긴 하는데 지금 요거를 프로퍼티로 인식을 한 겁니다. 프로퍼티로 인식을 했고 그런데 지금 프로퍼티를 세팅을 하려고 그런 거네. 이퀄 하면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세터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오케이. 이게 제가 보기엔 파이썬이 컨시스턴트 하지 않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디스크립터라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인데 get 메소드하고 set이나 or delete 메소드가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로 생각을 하면 프로퍼티로 생각을 하면 프로퍼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터 혹은 딜리터가 있으면 돼요. 프로퍼티를 하면 프로퍼티가 get 메소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퍼티에서 세터 해주고 딜리터 해주면 그게 set 메소드, delete 메소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립터라고 그러면 오브젝트인데 get 메소드 플러스 set이나 delete 메소드가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디스크립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오브젝트인데 get 메소드 플러스 set이나 deleter가 있으면 데이터 디스크립터라고 불러요. 여기 메소드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게 non-data descriptor예요. non-data descriptor. 요거는 오브젝트인데 get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코드를 돌리니까 챗GPT가 저한테 설명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rior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priority는 쉽게 생각하면 attribute하고 method하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답은 attribute가 우선순위가 있고요. method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맨 마지막이고요. 최우선 순위는 데이터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get 메소드하고 get 메소드 플러스 set이나 딜리터 메소드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으면 그걸 데이터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그게 최상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드가 제가 이해한 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겹치는 놈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priority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룰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어트리뷰트를 쓸 건지 어떤 메소드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코드 코드 돌려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서, 오케이. A, B, C, 간단하게 A, B, C, D, 뭐 이 정도 있다고 그러죠. 레졸루션 그러니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A, B, C, D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self.f를 찾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는 무조건 여기에 인스턴스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인스턴스 D게 보면 여기에 어트리뷰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통해서 위에서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상속을 아까 이그젬플을 보면 상속을 통해서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정의를 했지만 그거는 여기서 정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인스턴스 D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정할 수도 있어요. 상속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인스턴스에 넌더딕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어트리뷰트는. 메소드는 여기에 클래스의 딕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소드는. 오케이. 조금 헷갈린데 A, B, C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스턴스가 있고요. 인스턴스 D에 all attribute가 들어가 있고요. 모든 attribute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메소드는 여기서 정의된 메소드는 a.dig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정의된 메소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b.dig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스턴스와 관련돼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트리뷰트는 인스턴스 D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스턴스 D에 다 들어가 있고요. 메소드는 레귤러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뭐 클래스 메소드, 모든 메소드들은 클래스 D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로는 A.D에 들어가 있고요. B에서 정의된 메소드들은 B.D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self.f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찾아요.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크립터를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쭉 찾아요. 그게 찾아지면 그거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디스크립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찾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에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근데 어트리뷰트도 없다. 그러면 non-data descriptor를 찾아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non-data descriptor는 메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찾는데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순서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있으면 오케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 다음에 클래스 어트리뷰트를 찾는 거예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셀프 F를 찾는 방법을 이해를 하려면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하고 프라이어리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 디스크립터를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쭉 찾아가요. 그래서 찾으면 오케이 그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어트리뷰트를 찾아요. 어트리뷰트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인스턴스 던더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요. 거기서 찾으면 그걸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non-data descriptor를 찾아요. non-data descriptor는 그냥 simply 그냥 메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regular method, class method, static method 아니면 property인데 getter만 있는 거예요. 그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로 찾아요. 그래서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클래스 어트리뷰트를 찾는 거예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통해서. 그래서 찾으면 그걸 사용하고요. 거기도 없으면 이제 어트리뷰트 헤더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펑션 얘기할 때 베리어블 찾는 그런 로직하고 비슷한 로직이에요. L, E, G, B. 오케이?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어떤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를 찾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찾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프라이어리티 찾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프라이어리티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립터하고 non 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non 데이터 디스크립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그 메소드들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가 이름을 붙였으면 이렇게 안 붙였을 것 같은데
descriptor 하고 non-data descriptor. 이거는 priority number 1이고요. priority number 3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get 메소드 플러스 set or deleter가 있으면 돼요. 요거는 get 메소드만 있으면은 non-data 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 디스크립터하고 non-data 디스크립터 좀 이그젬플을 좀 볼게요. 그래서 디스크립터라는 건 임의의 오브젝트예요. 거기에 get 메소드, set 메소드, deleter 메소드가 있으면은 디스크립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 디스크립터라는 건 get 메소드 플러스 set이나 deleter가 있으면 되고요. non 데이터 디스크립터는 get 메소드만 있는 거예요. priority에서 이게 넘버 1이고 이게 넘버 3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레귤러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그런 메소드들은 get 메소드만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임플리멘트를 하면 오케이. 여기 보죠. 오케이. 여기에 보면 어떤 클래스인데 지금 던더겟, 던더셋, 던더딜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오브젝트는 데이터 디스크립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x하고 y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에. 그러면 요거는 my descriptor 오브젝트거든요. 이 my descriptor 오브젝트에 보면 get, set, deleter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priority number 1짜리예요. 데이터 디스크립터들이에요.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 constant descriptor라는 클래스를 보면 여기 get 메소드만 있어요. 던더 get 메소드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는 constant descriptor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거든요. 이거는 던더 get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priority 3짜리예요. non-data descriptor예요. 요거는 요 클래스는 던더겟하고 던더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priority가 넘버 1짜리인가요? 3짜리인가요? 네? 네, 1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 페이지 30 하면 요게 지금 person 나왔고요. 여기 person 클래스를 이용하면 요 age가 지금 요게 클래스 어트리뷰트네요. 그죠? 클래스 어트리뷰트인데 page30 그러면 요 page라는 거는 integer field 오브젝트예요. 요 integer field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equal 30 그러면 여기 set 메소드가 요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 page라는 게 integer field 오브젝트예요. equal 30 그러면 요거에 set 메소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send 메소드가 여기 value가 30이 들어가는 거고요. 인스턴스는 요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거고 아닌가? 인스턴스는 page가 들어가. 오케이. 조금 쓸게요. 지금 여기 set 메소드가 들어가는데 set 메소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여기 value는 뭐가 되냐면 value라는 거는 3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거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거든요. 이게 인스턴스라는 건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요 age를 의미하는 겁니다. p의 인스턴스고요. 셀프는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alue가 지금 30이에요. 30이 인테저의 인스턴스냐? true죠. 그러니까 이거 지나갔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스턴스의 딕의 셀프 네임을 30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30라고 그러면 여기 value가 30인데 그게 인티저 value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true가 되고요. type error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get하고 set이 있기 때문에 priority 1짜리예요. 요거는 get만 있기 때문에 priority 3짜리고. 그 정도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요 그림이 제가 오늘 메인리 얘기하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heritance의 하이라키가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로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셀프 F라는 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맨 처음에 데이터 디스크립터를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순서대로 찾아가고요. 그게 실패하면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인 어트리뷰트를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트리뷰트는 모두 다 인스턴스 딕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훑고 그 다음에 거기도 없으면
non-data descriptor를 method resolution order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class attribute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디스크립터하고 non 데이터 디스크립터하고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내용이 조금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빌트인 펑션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빌트인 펑션 get out, set out, del out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get attribute,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 요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요게 built-in render 메소드거든요. 그걸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버라이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get attribute, get at, set attribute, del attribute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하지 말고 빌트인 펑션 오케이. 빌트인 펑션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빌트인 펑션이 뭔가 있냐면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면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던더 메소드가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이 있어요. 던더 메소드가. 그리고 built-in 펑션이 오케이. 여기다 씁시다. 오케이.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 요게 빌트인 펑션이고요. 오케이. set attribute은 던더 set attribute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del attribute은 던더 del attribute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get attribute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던더 메소드가 있어요. 던더 get attribute 그리고 던더 get attribute 이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set attribute 하면은 내부적으로 던더 set attribute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 attribute 하면 내부적으로 던더 del attribute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get attribute 하면은 뭐가 돌아갈까요? 그 던더가 두 개가 있어요. get attribute가 있고 get attribute가 있어요. 뭐가 돌아갈까요? 오케이. 네. 1번, 2번, 오케이. 2번이 돌아갈 것 같다는 사람. 2번. 1번이 돌아갈 것 같다는 사람. 왜 둘 다 손들어? 예, 제가 생각하기에 내추럴 초이스는 2번이에요. get attribute.
예, 이러면 저거 안 물어봤죠. get attribute가 돌아가요. get attribute가 돌아가고 거기서 실패하면, 그러니까 attribute를 내가 가져오는 게 실패를 하면 두 번째로 get attribute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돌아갑니다. get attribute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면 그걸로 끝. 그런데 get attribute 했는데 거기서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get attribut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번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번 실행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example 몇 개 봅시다. 그래서 get attribute 오브젝트 집어넣고 그래서 attribute name을 집어넣으면 그거의 value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object.attribute name하고 똑같은 거예요. object.attribute name 하면 이거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요거하고 obj.attribute name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타이핑을 한 거고요. 이거는 변수 이름으로 variable name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그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게 하면 내부적으로 done the get attribute가 돌아가는 거예요. done the get attribute가 돌아가면 MRO가 돌아가고요. priority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빌드업 되고 거기 있어요. 내부적으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있고 그 프라이어리티 순서대로 그걸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트리뷰트를 찾는데 없다고 그러면 디폴트 밸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트리뷰트를 찾는데 그걸 못 찾았다. 그러면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get attribute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get attribute가 나오죠. 그러면 get attribute에서 이걸 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done the get attribute에서 이게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done the get attribute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done the get attribute에서 이걸 쏴주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t attribute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여기 밑에 있었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내가 하드 코딩을 한 거고요. 요거는 베리어블 네임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걸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 코딩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코드를 짠다고 그러고 이건 스태틱하게 코딩을 짠다고 그러고. 그러면 요건 내부적으로 던더 set attribute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 attribute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하고 프라이어리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빌트인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빌트인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를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면 빌트인 던더 메소드들이 오버라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요걸 프린트하고 요게 빌트인이 돌아가는 겁니다. 빌트인이 돌아가서 그걸 리턴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거는 빌트인을 오버라이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빌트인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get attribute 요것들은 오버라이딩 할 적에 항상 빌트인을 거를 사용을 최종적으로는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빌트인이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임플리멘테이션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오버라이딩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오버라이딩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오버라이딩 할 적에는 항상 오리지널을 콜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빌트인을 사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거를 프린트하는 로그 스테이트먼트들을 애드온을 한 거예요. 예, 대충 뭐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디테일은 또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오버라이딩 할 적에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래요. 글을 읽어보시면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 attribute는 오버라이딩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빌트인을 내부적으로 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저라면 기본적으로 이거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웬만큼 내가 파이썬을 잘 이해하지 않았으면은 이걸 오버라이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버라이드 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로깅 스테이트먼트, 로깅
코드가 잘 짜져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정도 애드온하고 그럴지 뭐 헤비하게 좀 이상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 코드 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안 쓰더라도 남들이 쓰는 거는 어느 계략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의 메인은 이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아까 코드를 돌려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는데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하고 프라이어리티 하고 막 그걸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는 지금 코드를 잘못 짜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이름을 똑같이 쓰는 순간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생각해야 되고 프라이어리티 생각해야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 놈을 쓰는 게 최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이름을 쓰면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카운팅하고 있어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도 카운팅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다 다른 걸 쓰면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너리턴스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도 이름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사용할 거니까. 그죠? 단지 슈퍼를 잘 사용을 해서 그걸 제대로 컨스트럭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거를 실제로 내가 코드를 짤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면 코드를 잘못 짜고 있는 거라고요. 예?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